세 번째 꼭지. 국방부 조사보고서의 거짓 기록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국방부 조사보고서의 거짓 보고. 자, 선저부 길이 방향 찍힘 현상 없음. 이게 말이, 아까 보셨잖아요. 길이 방향으로 찍혀 있는 거. 예? 그런데 없음. 길이 방향 선체 긁힘 자국. 줄줄줄 긁혀 있는데 없음. 쏘나던 프로펠러 손상 여부 없음. 프로펠러 아까 보셨잖아요. 예? 프로펠러 찌그러지고 휘어지고. 근데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48페이지 없음. 저렇게 뻔뻔스러울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오, 진짜 황당해요. 아, 또 보니까 또 열받네. 좌초로 볼 수 있는 파괴 양식 없음. 수심 암초에 따른 좌초 가능성? 암초는 뭐 오케이, 암초는 부딪힌 거 아니니까. 징후 경보 증언 없음. 자기들이 좌초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놓고 증언도 없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거짓말할 게 따로 있죠. 그래서 제가 요 뒤에다 보면 제가 조사한 결과를 첨부했습니다. 있음, 관계없음, 있음. 전부 있습니다. 그리고 소성변화 관계없는 것 빼고는 전부 다 있습니다. 좌초를 했어도 손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래나 뻘에 살짝 앉힌 배들, 이런 경우 정말 행복한 좌초인데요. 네, 왼쪽 배는 태풍 때 떠밀려 가서 해수욕장에 쭉 밀려온 배인데, 여기 사람들 라다 갖고 가는 거는 이 음식이 떨어져서 피자 가게 회사 사람들이 가져가서 피자 배달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른쪽 배는 알래스카에 있는 여객선인데 그냥 얹혀버린 거예요. 이 조석 그 시간표를 못 맞춰가지고 그냥 뻘밭에. 저런 배는 밑바닥 손상 없습니다. 그냥 꼭은 뻘밭에 이렇게 좌초된 경우는 정말 행복한 좌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좌초로 반파된 선박, 좌초만 쳐도요, 이 전부 좌초된 선박이에요. 태풍이 불었든 떠밀려 갔든 좌초로 얼마든지 선박이 반파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천안함은 좌초로 반파되지 않았습니다. 길이 방향 찍힘 현상 이렇게 있잖아요. 길이 방향으로 찢겨진 곳에 그물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왜 없다 그래요? 그죠? 파공도 있습니다. 예, 파공은 10cm짜리 크기 파공을 2015년대에서야 발견했습니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와 그리고 저기 지수바라기님이라고요. 우리 기능사, 천안함 기능사라는 닉네임으로도 또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분이고요. 김경성님, 또 이 김해사세요. 그분하고 같이 가서 쭉 천안함 둘러보다가 가스터빈실 한가운데 파공을 발견했습니다. 2015년에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 들어갔을 거라는 이렇습니다. 크기가 여기가요. 이게 바로 파공입니다. 저와 미디어오늘 그리고 블로그 함께 가서 확인을 했는데, 요 위치가 어디냐면요, 요 가스터빈실 요쪽입니다. 여기에 엎어놨을 때, 요건 6월달이거든요. 여기도 파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물이 들어갔으면 1200톤으로 뇌리 누르는 것 때문에 물이 그냥 소방호스처럼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유출했죠. 후타실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보수팀일 것이다. 실제로 중사, 사사, 병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운동하러 갔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왜 그러냐면은 보수 장비들이 있죠. 후타실 쪽에 있거든요. 저 보수하려고 그러면요, 널판지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막 나무 이런 강목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갖다 막고 강목으로 누르고 그 다음에 그걸로, 그렇기 때문에 한 팀이 우다닥 달려갔는데 이미 침수가 되고 또 나중에 반파가 되면서 후타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이 그대로 그려지는 거죠. 선조파공 2010년도에도 못 봤죠. 근데 5년이 지나서야 2015년에 파공을 발견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출판을 했던 책에 보면 이명박도 당일 천안함 파공으로 침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파공이 바로 저 파공입니다. 왜? 물이 들어왔으니까. 네. 천안함이 물이 들어와서 난리 났다는 거 처음 들으시지요? 이렇게 청와대도 보고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들은 그렇게 보고를 해놓고. 길이 방향으로 긁힘 자국이 없다?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쫙 긁혀 있는데 왜 길이 방향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예. 길이 방향 선체 긁힘 자국 이렇게 많습니다.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가 손바닥으로 만져가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길이 방향으로 긁힘 자국.
자, 폭발 징후 없다. 이종인 대표님, 예, 가서 손바닥으로 만지면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와 함께, 예, 이함대에 가서 쭉 2010년 6월 23일 날 조사를 하고 결론, 좌초했다 입에 폭발 없다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인양만 하신 분, 인하대 조선공학과 출신,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 뒤로 사무실 불타고 많이 어려워지고, 그래도 지금도 씩씩하게 한 번씩 전화하면 해병대 노래가 그냥 핸드폰으로 막 때립니다. 네. 다음에 한번 인터뷰 한번 할게요. 급정거로 오그러들었다? 상식 밖의 소리하고 있네. 프로펠러, 예, 얘기입니다. 프로펠러 소나돔 손상 여부 문제? 프로펠러가 이렇게 손상됐는데 프로펠러 손상이 없다? 이거는 조롱 아니고 희롱입니까? 이런 게 말이 안 되죠. 밑에 밑바닥에 쭉 카팅된 거 시커멓게 플라즈마 용접으로 잘랐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플라즈마 용접으로 잘랐다 그랬더니 부러졌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2018년이 돼서야 실토를 했습니다. 8년 동안 계속 거짓말하다가, 예, 가판 위에 얹이다가 문제 생기니까 잘라버린 거예요. 저 중요한 증거물을 마음대로 잘라버려요. 소나돔이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좌초가 아니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은 논리는 왕창 무너집니다. 왜냐면요, 그 해저 지형은 모래에 뻘이기 때문에 거길 파고 들어가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했는데 어떻게 입증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입증 가능합니다. 해저하고 두 번 만났다고요. 소나돔은 해저를 파고들 때 한 번, 그 다음에 함수 인양을 할 때, 즉 다시 말해서 이 배가 가라앉았을 때 해저에 닿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양할 때 이 배 바로 세울 때 가라앉은 상태에서 바로 세우면 소나돔이 해저를 파고 들어간다고요. 저기 보이잖아요. 저 그냥 뭐 물 있는 데서 그대로 저렇게 뜬 거 아니잖아요. 해저에 바로 세우면 바로 세울 때 소나돔이 해저를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렇게 긁힌 자국들이 있죠. 뭐 그건 손상이라면 손상이고 뭐 그렇지만 소나돔이 부서지지 않아서 좌초가 아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고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죠. 꼭 이겁니다. 너 오른쪽 무릎이 깨끗하니까 너는 슬라이딩 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슬라이딩, 야구 선수들이 슬라이딩 할 때 왼쪽으로 해서 쫙 슬라이딩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른쪽 무릎이 깨끗하다? 그래서 그거와 똑같은 논리죠. 소나돔이 깨끗하니까 이 배에 좌초가 없다? 어린애 같은 소리가 하는 거죠. 자, 좌초로 볼 수 있는 파괴 형식 소송 변화는, 여기는 지형이, 이거 지도 한번 보세요. 이 손가락이 있는 곳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점 꼭꼭꼭꼭 찍어놨는데 꼭 개불처럼, 그죠? 개불처럼 요렇게 길게 뻗어져 있죠. 저게 뭐냐면 이겁니다. 위에서부터 대동강부터 아마 흘러나왔지 싶은데요. 굉장히 고운 토사모래. 우리 저 대동강에는 또 유리 만드는 너무 이 모래가 곱기 때문에 남북 합작 유리 회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모래 알갱이, 굉장히 고운 토사들이 백령도에 딱 부딪히자마자 옆을 휘감아 돌면서 옆으로 쭉 내려오면 저렇게 쭉 사구가 형성됩니다. 사구. 가벼운 거부터 쭉 가라앉고 무거운 거는 밑으로 내려오는데 조류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섬을 끼고 도는 쪽으로 조류가 이렇게 나뉘면서 해류에 따라 계속 쌓이는 구조가 저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손가락이 있는 가운데 지점이 가장 좀 높이가 그나마 쌓이기 때문에 거기는 굴러가던 조개 껍데기가 이렇게 쌓이는 구조. 그래서 조개 무덤이 만들어집니다. 조개 무덤. 예. 그래서 그 위치가 바로 천안함이 좌초한 지점이 되겠고요. 해도상으로는 8.6 나오지만 우리 저 손가락 이용기 부사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 수면 6.4m, 최저 수심 4m인 곳입니다. 그러면 천안함은 이 드라프트가 3m에다가 프로펠러가 1m 밑으로 돌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배가 2 내지 3m의 파도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 내지 3m가 돼보십시오. 5m, 6m까지 예사로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저 위치를 지나가면 100% 좌초가 됩니다. 지금 저것도 저 지점을 우리 수로국에다가 항행 경보를 어떻게 했는지를 조사해보면
저 위치에는 몇 톤급 이상 배 못 가도록 아마 고시가 내려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가서 저 위치에 가서 수심을 찍어보면 나옵니다. 뭐 바다에다 걷다 뭐 무슨 땅을 팠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옵니다. 지금도 조사가 가능한 겁니다. 실은 암초에 따른 자초 가능성, 바로 저 지점이, 저 별표 지점이 유일하게 백령도 서쪽에 자초할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입니다. 저 외에는 없습니다. 저 외에는 천안함급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 자료 보면 이렇게 색상별로 있는데 좌초된 포인트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자, 해양연구원 자료고요. 그 다음 징후경보 증언 자기들이 보고를 해놓고 무슨 없다 그래요. 작전관, 포술장, 이원보 대령, 청와대 행정관 등등 모두 증언하고 보고받고 다 해놓고, 이 내용은 천안함 함장이 증인신문 조서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김강보 포술장 좌초다라고 얘기했고요. 당직사관, 전투정보관 좌초 보고하고 해경에 좌초로 구조 요청 다 했고요. 국방부 조사 보고서에도 이렇게 36페이지에 천안함 전투정보관도 천안함이 백령도 근해 좌초되어 함정이 침몰되니 빨리 지원병력 보내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용기 씨는 천안함 작전관이 최초 좌초 찍어 줬다라고 법정 증언까지 했고요. 예,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재판 과정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제출된 내용들이고요. 법정 증언에서 이원보 대령이 천안함 좌초했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지역이 초기함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닌데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작전관에게 설명해달라 했다. 도대체 어디서 좌초했다는 것이냐, 손가락으로 찍어봐라 하고 작전 상황도를 내밀었더니 지점을 찍어주며 거기에서 좌초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지점에 별표를 하고 최초 좌초라고 쓴 것이다. 우리 가족 여러분, 저분 증언 하나로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뭔 이런 데가 다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네? 유가족 증언이 저렇게 왜 저걸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죠? 사람 멍청하게 세워놓고 멀쩡하게 세워놓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고는 왼쪽에서 났는데 오른쪽에 바글바글바글 모여 있었단 말이죠. 그죠? 네. 빨간 점 옆에 플러스 2개, 마이너스 1개. 빨간 점은 숫자 38. 잠수함 안에 38명이 아직도 갇혀 있다. 플러스 2은 생존자, 마이너스 1은 사망자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2이라는 생존자가 있기 때문에 안에 잔류해서 남아있는 사람 숫자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예. 해경 유종철 부함장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법정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최초 상황 보고서에 대해서도 증언을 했습니다. 772 천안함 좌초. 심승섭 해군작전처장도 문재인 정부 첫 해군참모총장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천안함 사고 직후 합참에 천안함이 9시 22분이 아닌 9시 15분에 좌초했다고 보고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참모총장까지 한 사람이 법정 나와서 원스타 때 저렇게 증언을 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유가족 대표 박영준 씨도 KBS 추정 60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최초 좌초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말이냐고 묻자 박 대표는 그렇다고 분명히 답했습니다. 해군 쪽에서 최초에 저희 가족들한테 설명을 해주실 때도 이런 해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고 이 위치에서 사고가 났고 함수의 위치는 이만큼 떨어져 이쯤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제작진이 최초 좌초 지점에 대한 얘기가 했다는 말이냐고 묻자 박 대표는 그렇다고 분명히 답했습니다. 지금 유가족 대표는 다른 분이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KBS 추정 60분 때는 이분들 다 그대로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왜 저보고 좌초론자 그러냐고요. 이렇게 거짓말 버젓이 해놓고 길이 방향 긁힘 자국 없음, 찍힘 없음, 프로펠러 손상 없음 이런 거짓말을